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거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전환통지서 혹은 간이가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전환통지서 이렇게 이런 통지서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통지서 생긴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간이가세자 전환통지서 해가지고 뭐 보통 우편물이 오게 되죠. 아마도 5월 말쯤이면 보통 이제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6월 11일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통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서가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로 전환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이가세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이가세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왜 부가가치세에서 보게 되면 간이가세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일반과세가 있는데, 요렇게 일반과세자가 간이가세자로 혹은 간이가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요렇게 바뀌는 걸 과세 유형 전환이라고 하고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걸 간이과세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환되는 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간이과세자 쪽으로 전환되는 경우, 혹은 일반 과세자 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죠. 간이과세자 전환은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지금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그러니까 공급대가라는 거는 부가치세를 포함했다는 거죠. 8천만 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은 1억 4백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여튼 간에 이렇게 간이과세자 기준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간이과세자 전환이라는 건 기존에는 일반 과세자였다가 지금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같은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발급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일반 간이과세자가 있죠. 간이과세자를 전환되는 기준일은 보통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전환 통지서를 보내는 기간은 대부분 6월 10일 전까지는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간이 과세자를 전환할 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6월 30일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간이 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간이가세로 전환을 원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이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가세자의 차이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요. 지금은 그냥 요약해가지고 장점하고 단점만 볼게요. 일단 간이가세자로 바뀌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바뀌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 보통 10%를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가세자는 이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적용이 돼요. 1.5에서 4% 정도 사이에서 업종별로 달리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원칙적으로는 한 번 신고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생인견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한 번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부가치세 신고를 하는 뭐 약간의 편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아니 물론 이제 가능한 사업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 불가능한 간이가세자를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거래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환급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처럼 내가 뭔가 매입을 많이 했어도 환급을 받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택의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 재고납부세액의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시절에 매입한 자산이나 재고품 등의 그거에 대해서 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을 거거든요. 물론 공제가 많았으면 환급을 받았을 거고요. 근데 요렇게 환급을 받았을 이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그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임대사업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임대사업자가 구입하는, 취득하는 이런 부동산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재고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를 뭐 취득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중에서 토지는 3억이고 건물은 4억이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아마 이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는 4천만 원을 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냈던 4천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임대료가 간이가세 기준 이내에서 계속 발생이 됐나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가세 전환이 되면 이 4천만 원 환급 받았던 것 중에 3,400여만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재고납세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재고납부세액은요,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뭐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자산들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소매업이나 이런 업종들은 재고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가장 큰 게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납부세액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게 재고납부세액의 원리가 왜 발생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일반과세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도 일반과세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판매용 재고품을 구입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구입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받겠죠. 그 다음에 판매할 때가 되면 10%를 또 납부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의 과세 구조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간이가세제로 바뀌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 과세 시절에 뭔가를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아요. 그 다음에 이 판매하는 시점이 간이가세자로 바뀐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면 10%가 아니라 간이가세는 업종별로 이렇게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1.5%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 과세자일 때보다 거의 8.5% 이상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따라서 요거를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재고납부세액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고요. 근데 재고납부세액은 뭐 평생 부과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요건 이제 기간을 경과과세 기간을 둬 가지고 요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을 20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100분의 5니까요.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년에 2번이 있으니까 20개 과세 기간이면 10년이 되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 재고납부세액에 환급을 받았더라도 토해내야 되는 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구축물이 아닌 다른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로 늘어나면서 과세 기간이 4개가 있으면 되죠. 따라서 기간으로 따지면 2년이 지나면 이제 재고납부세액 대상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간이가세제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 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로 전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재고납부세액도 추징이 되겠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로 전환을 하면 안 되는 사업자는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보셨던 요 간이가세자 포기신고서 요거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하냐 하면 7월 1일이 과세 유형 전환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7월 1일 이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제출을. 그게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지 않으면 간이가세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냐 하면 여기 홈택스거든요. 홈택스에 보시면 국세증명, 세금 관련 신청 신고에 보시면 여기 일반 신청 결과 조회 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일반 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요. 민원명 찾기 요 란에다가 간이가세라고 쓰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간이가세 포기 신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인터넷 신청을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되시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보통의 신고처럼 화면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요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에 첨부로 제출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으시면요. 여기 내려받기로 받으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것 중에 인적사항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간이가세 여기 포기 신고서니까 포기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가세 적용 신고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간이가세 포기 신고의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여기죠. 간이가세 포기 신고에 간이가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 간이가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여기에 기수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4년 6월이니까요. 2024년 제2기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부터 포기하겠다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 하고요. 신고인 서명하시고 요거를 이제 PDF 파일로 만드시면 돼요. 저장할 때 PDF로 저장하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홈택스 화면 있죠? 여기에 요 파일 선택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PDF 다운 받으신 거를 여기에 첨부하셔가지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이가세자 전환통지서 받으신 분들이 간이가세 전환을 하시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도 알아봤으니까 혹시 전환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간이가세 전환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인지 한 번씩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6월 말이 오기 전에.